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유럽, 중국에 진출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4만 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시장을 잘 방어하고 있고 현대차 수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 초기 푸시 판매 성격이 강해서 대당 $2만 이상의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딜러와의 관계도 정상화되었고 반도체 부품이 역설로 공급자 시장이 되면서 판매의 질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중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후발주자로서 제네시스는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그 전략은 어느 정도로 유효했는지, 그리고 진출 1년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독일 빅3가 굳건한 지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한 비유럽계 브랜드는 렉서스, 테슬라, 폴스타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홈링의 텃세가 매우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큐라, 인피니티, 미국의 캐딜락, 링컨 등은 진입을 하지 않았거나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독일의 빅3를 타도하기 위하여 유럽 내 알파로메오, 제규어, 볼보가 브랜드와 상품 전략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전동화 전략을 일찍 시작한 볼보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 빅3와는 그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이렇게 어려운 유럽의 프리미엄 시장에 중국의 니오, 샤오펑 등이 참여했고 제네시스도 작년 5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80과 GV80으로 시작하여 7월부터는 G70, GV70이 올해 2월부터는 첫 전용 전기차인 GV60을 런칭했습니다. 독일 빅3는 역사와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테슬라와 테슬라 기술을 표방하는 중국의 니오, 샤오펑은 하이테크 기술로 분명하게 차별화된 포지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는 이러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정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들어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유럽에서 중대형차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인 독일, 영국, 스위스로 시장을 집중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스위스와 함께 외건형 차량의 수요는 유럽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면 중국의 니오, 샤오펑은 전기차를 앞세워 노르웨이를 먼저 공략하고 유럽 본토를 차례로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전기차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를 교두보로 삼아 홍보를 최대로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연기관과 외군 차량을 앞세운 상품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나중에 판다고 했습니다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략을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런칭 시에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탑재한 G80, GV80과 G70, GV70을 먼저 런칭했습니다. 올해 2월 첫 전용 전기차인 GV60을 투입했습니다만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면서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없이 런칭했습니다. 그 대신 외군이 없으면 승용차에서 수요를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G70에 외건형 슈팅 브레이크를 유럽 시장을 위하여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딜러를 통한 판매 방식 대신 테슬라, 니오, 폴스타처럼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딜러 마진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신에 이 딜러 마진을 활용하여 저가격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을 저가격 정책으로 돌파한다는 전략은 괜찮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추진했던 유럽 제네시스의 성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제네시스는 기본차 5개 차종에 G80 전기차와 G70 슈팅 브레이크를 포함하면 7개의 차종을 운영하고 있고 GV70 전기차는 곧 현지에서 런칭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종으로 511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849대를 판매했습니다. 현 시점 유럽에서 니오, BYD의 전기차는 각 한 차종, 샤오펑은 3차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델당 판매에서 제네시스는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내연기관차를 먼저 런칭하고 전기차는 개발되는 대로 투입한다는 좀 애매한 전략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한 현대차 최고 경영자의 자신감과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과거에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을 몇 번이나 검토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의외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출현은 있었지만 대수를 기록하다 보니 당장 유럽과 중국에서도 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추진하세요 라는 한마디에 아직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저는 분석하는 편입니다. 완전한 후발주자로서 진입한다면 분명한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전기차로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베리에이션을 준비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가장 판매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던 GV70의 경쟁자는 볼보의 XC60, 벤츠의 GLC, BMW의 X3, 아우디의 Q4, 5가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으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제네시스는 경쟁사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영국에서 GV70의 가격은 39,450파운드였고 세그먼트 내 강자였던 볼보의 XC60 가격은 42,485파운드로 3,035파운드가 쌌습니다. 여기에 GV70의 경우 크루즈 기능, 타이어 휠 등 기본 사양이 좀 빵빵합니다. 이런 사양 차이분을 반영하면 3,300파운드 이상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차이는 한국에서 볼보의 가격 차보다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판매는 249대로 매우 슬로우합니다. 가장 큰 허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이슈일 겁니다. 그 다음 이슈는 파워트레인 전략의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GV70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베리에이션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품 전략, 파워트레인 전략에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급의 파워트레인별 판매에서 보듯이 내연기관, 특히 가솔린 엔진 판매 비율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경쟁 모델들은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볼보 XC60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는 전체 판매의 3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GV70에 탑재된 엔진들은 유럽 고객들이 가장 신경 쓰는 CO2 배출량도 높은 편입니다. 볼보 XC6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CO2를 낮추면서 고객이 선택 저항을 줄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확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외건형이 필요한 제네시스는 G70을 기본으로 한 슈팅 브레이크를 개발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 제약으로 G70 전체 판매는 224대에 그쳤습니다. 유럽에서의 슈팅 브레이크의 판매 부진은 결국 외건의 무덤이라고 하는 한국 시장에서 마지못해 런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전용 전기차 GV60은 어떨까요? 2월 달에 런칭하여 122대를 팔았네요. 대중 브랜드인 아이오닉5가 선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런칭 초기인 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프리미엄급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YD Neo가 노르웨이 한국가에서 파는 양도 못 팔고 있으니 말이죠. 800V 급속 충전 등 장점도 있지만 유럽 고객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 코어 기술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어떨까요? 추락하는 현대차 기아를 붙잡기 위한 전략으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1년 제네시스는 중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국에서의 고급차 시장은 코로나도 비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1년 고급차 판매는 전년비 20.7%나 증가한 347만 대로 15년 판매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시장에 제네시스가 진입했다는 것은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 진입 전략은 유럽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연기관을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전기차를 투입한다는 상품 전략, 그리고 렉서스처럼 관세를 지불하면서 수입차로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독일 3사는 일찍부터 현지 생산하여 2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운영하면서 최근 가격 인하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21년 아우디 차량의 평균 가격은 32.5만 위안까지 내려왔고 렉서스의 차량 평균 가격보다 16%나 쌉니다. 이런 전략으로 독일 브랜드는 대중차 브랜드 구입층의 일부를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볼보, 캐딜락과 중국의 테슬라 키즈들이 가세하면서 독일 3사의 올해 상반기 판매 대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고급 전기차 브랜드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상해 공장의 능력을 현재의 45만 대에서 내년 100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CATL제 인산철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독일 빅3와 경쟁할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ET7을 투입한 니오에 더해 리오토는 판매 가격 46만 위안의 고급 SUV 이상 L9을 발표했고, 샤오펑도 대형 SUV G9을 발표합니다. 이들 각사의 플래그십 차량은 소프트웨어와 통신기기를 탑재하여 자율운전과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커넥티드 스마트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벤츠, BMW, 아우디는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신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캐딜락의 리릭도 수주를 개시하였습니다. 렉서스는 높은 관세를 물면서 수입차로 대응하면서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브랜드 파워를 증대하면서 21년에는 22.6만 대나 팔았습니다. 반면 인피니티는 렉서스 차 가격 대비 30% 정도 싸지만 21년 판매는 58,553대였습니다. 17년 최대 판매 시점과 비교하면 약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판매 라인업은 협소하고 전동 차량 투입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4월에 중국에서의 아큐라의 생산 판매를 23년에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차 투입이 지연되고 브랜드 인지도 저하로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격동하는 중국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제네시스 판매는 370대였습니다. 이 숫자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카운더 스트릿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렉서스와 실패하고 있는 인피니티, 시장을 청수하는 아큐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수입차로, 그것도 내연기관차와 평범한 전기차로 독일 빅3와 렉서스, 테슬라와 테슬라 키스들과 경쟁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국 고객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커넥티드 스마트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 변화에 대응한 기술력 확보와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런칭 이벤트를 잘했다고 성공적인 런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차별화되고 적극화된 상품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비즈니스는 상품에서 시작해서 상품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네시스도 유럽에서 인피니티처럼 중국에서 아큐라처럼 소리 소문 없이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